한양 외곽의 작은 마을은 늦가을 햇살 아래 고요히 빛났습니다. 허름한 초가집에 사는 연지는 18 나이에 집안의 가장이 되었죠.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병든 아버지와 어린 동생들의 가장이 되어 살아가는 그녀는 효녀로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연지는 새벽부터 물을 길어 밥을 짓고 아버지의 약을 다리며 하루를 시작하였어요. 그녀의 손은 거칠었으나 눈빛은 맑고 따뜻하였죠. 오늘은 아버지, 기침이 잦으시니 약초를 더 구해야겠구나. 연지는 혼잣말하며 마당을 쓸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연지의 초가집 앞을 지날 때면 늘 발걸음을 멈추고 고생하는 연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곤 하였답니다. 그날도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덕순네가 연지 이야기를 꺼냈지요. 연지 그 아이 딱해 죽겠어. 아버지 병세가 얼른 좋아져야 할 텐데. 옆에 있던 만드거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어요. 저 곱디고 온 청춘을 병수발과 어린 동생들 보살피느라 다 보내고 있지 뭐야, 쯔쯔. 연지가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오자 덕순네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연지야, 이거 쑥개떡인데 갔다가 동생들 욕이라도 시켜줘라. 연지는 미소 지으며 물동이를 내려놓았어요. 어멈, 어머니같이 매일 이런 거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녀의 말투는 밝았으나 이마의 땀방울이 고단함을 말해주었죠. 만득이 어멈이 다가와 연지의 어깨를 토닥이며 내 효심이 하늘을 감동케 할 거야. 몸 상하니 너무 무리는 하지 말거라. 알겠니? 연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답하였죠. 어멈들 덕에 힘이 나요. 고맙습니다. 그들은 연지가 집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서로를 위로하였죠. 저 아이에게 좋은 날이 오겠지. 하늘이 버리지 않을 거야. 덕순네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자 연지는 아버지와 동생들이 먹을 죽을 쑤어 먹이고 자신은 부엌에서 한술 뜨는 둥 마는 둥 배불리 먹을 죽도 연지에게는 늘 부족하였답니다. 그래도 힘을 내어 장작을 패려던 그녀는 낙엽 더미에서 부스럭거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 연지는 조심스레 낙엽을 헤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곳에는 은빛 비늘을 가진 뱀이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뱀의 꼬리는 잘려 피가 흘렀고 그 눈은 고통으로 흐려져 있었죠. 연지는 깜짝 놀란 눈으로 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것. 어쩌다 일이 다쳤느냐. 그녀는 무서움을 이기고 뱀 곁에 앉았어요. 조금만 참거라. 금방 끝날 것이야. 연지는 집에서 무명천과 약초를 가져와 뱀의 상처를 닦았답니다. 아파도 참아야 한다. 나도 너처럼 아프지만 매일 참으며 사는구나. 그녀의 손길은 떨렸지만 정성이 깃들었죠. 뱀은 연지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차분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 잘 참는구나. 연지는 뱀을 마당 구석의 따뜻한 곳에 눕히고 물을 떠다 주었죠. 오늘은 여기서 쉬거라. 내일 다시 보자꾸나. 그녀는 뱀에게 미소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뱀은 마치 그녀의 말을 알아듣듯 눈을 깜빡였어요. 연지는 집으로 들어가며 가슴이 묘하게 따뜻해짐을 느꼈답니다. 그날 밤 연지는 꿈을 꾸었어요. 연지가 샘물 곁에서 물동이를 채우고 있을 때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대숲 사이로 은빛 뱀이 스르르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연지는 놀라 물동이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뱀의 눈빛은 따뜻하고 신비로웠어요. 너는 아까 내가 치료해준 뱀 아니니? 연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뱀은 고개를 끄덕이듯 몸을 살짝 흔들었답니다. 갑자기 뱀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그 빛은 젊은 청년의 형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수수한 옷차림에 눈빛이 맑은 사내였답니다. 내가 치료해준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어? 그 은혜를 갚고 싶어. 나를 따라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연지의 가슴을 울렸어요. 연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나는 가족들을 두고 멀리 갈 수 없어요. 당신은 누구신데 내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오? 청년은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답니다. 나는 뱀의 영혼을 빌린 자일 뿐. 그대의 운명을 인도하러 왔네. 그대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니 좋은 대피를 만나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왔네. 연지가 우물쭈물 어안이 벙벙하고 있자 뱀이 연지의 손을 이끌고 어디론가 쏜살같이 가는 것이었어요. 연지는 놀라 그만 눈을 떴답니다. 연지가 눈을 떴을 때는 이른 새벽이었고 아버지의 기침 소리는 더욱 거세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그녀는 은빛 뱀이 떠올라 마당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뱀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벌써 떠났구나. 연지는 아쉬움을 삼키며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꿈을 떠올리며 이상한 꿈도 다 있지. 며칠 뒤 연지는 마을 외곽 밭에서 품삯을 받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이 조금 힘들었지만 힘을 내어 괭이를 들고 흙을 일구며 아버지의 약값을 생각했지요. 이 밭일로 약 한 첩이라도 더 구할 수 있겠지.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때 옆 밭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흙이 어찌 이리 굳었단 말인가. 연지가 고개를 들어보니 근육질 사내가 괭이를 휘두르고 있었답니다. 그는 옆 동네 머슴 철수로 뱀 신령이 수소문하여 힘 좋고 순박한 성품으로 소문난 자를 보낸 것이었죠. 철수는 다가오며 연지가 떨어뜨린 괭이를 주워 말하였어요. 저자, 이렇게 여리여리한 몸으로 어찌 이렇게 힘든 일을 하러 왔소? 얼굴은 땀에 젖어 있었지만 미소는 맑았어요. 연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였습니다. 품삯을 많이 준다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구려. 돈이 급하게 필요한가 보오. 나는 철수라 하오. 나도 이 마을에 일거리가 많고 품삯 잘 쳐준다는 소문에 왔소. 헌데 이 마을에는 다 연지 처자만큼 아리따운 안악들만 있는 것이오. 연지는 쑥스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만 쳐다보고 일이나 하세요. 철수는 연지 곁에서 밭일을 도우며 이야기를 풀었어요. 나는 글은 모르지만 힘 하나는 자신 있소. 내 불과 2년 전만 해도 300평짜리 밭도 혼자 일구고 힘이 남아서 마님 밤 요기까지 맡았었지. 하하하. 그러니 처자, 저 그늘에 가서 좀 쉬고 있으시오. 내 처자 일까지 모두 하리다. 목소리는 우렁찼고 구릿빛 팔뚝은 햇살 아래 불끈 빛났습니다. 연지는 그의 순박한 태도에 미소 지었어요. 대단하시네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해요. 철수는 껄껄 웃으며 괭이를 더 힘껏 휘둘렀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철수는 땀에 흠뻑 젖어 헉헉거렸습니다. 연지는 안쓰러운 마음에 말하였어요. 철수 총각, 제 일까지 도와주느라 힘이 많이 드셨을 텐데 우리 집에서 요기 좀 하고 가세요. 철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답했어요. 오, 처자의 호의라니 거절하지 않겠소. 허허. 연지는 철수를 초가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철수는 마당 우물물로 몸을 씻고 연지는 소박하게 감자를 찌고 있었지요. 몸을 씻는 철수의 몸을 힐끗힐끗 연지가 쳐다보았어요. 근육질의 몸이 어찌나 단단해 보이던지 연지의 마음이 콩닥콩닥 뛰었답니다. 그러는 사이 맛있게 익은 감자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연지는 철수에게 작은 상을 차려 대접했습니다. 철수 총각, 오늘 제 목까지 도와주셔서 감사드려요. 따뜻한 밥이라도 드려야 하는데 먹을 것이 변변치 않아 감자밖에 없네요. 감자가 맛있게 익었으니 이 술 한 잔이랑 드셔보세요. 철수는 사발을 받아 단숨에 들이키며 외쳤습니다. 이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막걸리라니. 연지 처자, 나는 먹을 것이라면 아무거나 잘 먹는다오. 이 정도면 아주 진수성찬이오. 연지는 멋쩍은 웃음을 보이며 술을 따랐지요. 철수 총각은 행복한 기운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밝게 말하는 연지의 눈을 철수는 지그시 바라보았답니다.
철수는 순박한 미소를 띠며 자신의 삶을 풀어놓았답니다. 나는 머슴이라 가진 건 없지만 하루하루 소박하고 행복하게 살아왔소. 바칠은 누구보다 잘하지만 내 흠이라면 딱 하나, 짝이 없다는 것이오. 집신도 짝이 있건만 내 옆구리는 언제나 썰렁하니.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쑥스럽게 웃었어요. 연지는 그의 솔직한 말에 피식 웃으며 잔을 기울였답니다. 철수 총각, 바칠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말도 제법 잘하시네요. 그녀의 눈빛은 장난기와 따스함으로 반짝였어요. 허나, 짝이 없는 것인지 뭔가 부족한 것인지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소. 연지는 잔을 내려놓으며 철수에게 한 발짝 다가갔어요. 철수는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손사래를 쳤답니다. 아니, 연지 처자, 왜 가까이 오는 것이오? 내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으오. 하지만 연지는 그의 당황한 모습이 귀여워 장난스레 그의 소매를 잡아 끌었어요. 철수 총각, 그대가 바치를 잘하는 만큼 다른 힘도 센지 한번 시험을 해보자는 것이오. 그대의 힘을 보여주시오. 철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며 바지를 꽉 붙잡았답니다. 연지 처자,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되었소. 이게 무슨 짓이오? 그의 얼굴은 이제 홍시만큼 붉어져 있었어요. 연지는 배를 잡고 웃으며 말하였답니다. 철수 총각, 그대는 바칠은 잘해도 이런 장난엔 약하시네요. 내가 진짜 그대의 바지를 내릴 리 있겠습니까? 그냥 철수 총각의 당황한 표정이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철수는 멋쩍게 웃으며 바지를 단단히 여몄어요. 연지, 그대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고 말았소. 내 힘을 단단히 보여주리다. 이리 오시오. 그리하여 철수는 연지가 장난스레 한 말을 행동으로 옮기고 말았답니다. 연지는 철수의 뜨거운 가슴에 푹 파묻혀 그만 철수의 힘을 느껴보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랍니까? 마당으로 나온 연지는 달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몸은 장사인데 밤일은 영 소질이 없구나. 뱀신령은 산속에서 그 모습을 보며 머리를 긁었어요. 다치 막걸리도 한 잔 걸치길래 잘 되나 싶었더니 무슨 일이길래 철수가 불이 나게 도망을 가는 것이지? 뱀신령은 철수가 순진한 것을 몰랐고 재산이 없어 차였던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번에는 더욱 순진하고 일도 잘하고 재산도 많은 남자를 찾아봐야겠구나. 그는 다음 남자를 준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하여 연지의 삶에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가을이 깊어 한양 외곽 마을은 나뭇잎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연지는 철수와의 만남은 달콤했던 꿈이라 생각하고 애써 잊으며 아버지를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꿋꿋이 하루를 버텼어요. 뱀신령은 더욱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 연지의 쓸쓸함을 채울 새로운 남자를 보내기로 했지요. 이번엔 재물 많고 순진하며 착하기까지 한 상인을 보내주마. 뱀신령은 자신만만하게 준영이라는 청년을 불러들였답니다. 며칠 뒤 연지는 마을 저작거리로 약초를 사러 나섰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약초 장수와 흥정을 하던 중 무명천에 싼 은전이 땅에 떨어졌어요. 은전이 땅에 떨어진 줄도 모르고 연지는 약초를 흥정하는데 여념이 없었고 약초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 연지는 다른 약초방을 가기 위해 돌아섰지요. 그때 한 사내가 은전을 주워 내밀었답니다. 처자, 이 귀한 은전을 떨어뜨리셨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얼굴은 순진한 미소로 가득했어요. 연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답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내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나는 준영이라 하오. 이 마을에 물건을 팔러 왔는데 처자의 미모가 눈에 띄어 뒤를 밟았소. 그의 옷차림은 비단으로 화려했고 허리엔 은빛 장식이 반짝였답니다. 모습만으로는 여느 부잣집 도련님쯤으로 보였답니다. 연지는 그의 호의에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저는 연지라 합니다. 준영은 그녀의 수줍은 모습에 더욱 마음을 빼앗긴 듯 하였습니다.
연지 처자. 내가 이곳은 처음이라 길이 어둡구려. 시장을 한 바퀴 돌며 길을 익힐 수 있게 해주겠소? 연지는 망설였지만 그의 순진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가 지기 전에는 가봐야 해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시장을 돌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양에서 장사하며 이곳저곳 안 가본 곳이 없고 세상 다양한 사람도 많이 만났지만 나도 이제는 좋은 짝을 만나 정착을 하고 싶구려. 연지 처자는 마음에 두고 있는 사내가 있소. 준영이 묻자 연지는 우물쭈물 철수와의 이야기를 풀었죠. 잠자코 듣던 준영은 어허, 밤일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기술이 중요한 것인데. 쯧쯧, 어디 이 세상 풍파를 다 겪은 나의 기술을 경험해 보시겠소. 라며 은지에게 어필을 하였지요. 연지는 얼굴이 발그레해지며 사람이 없는 시장 끝자락의 나무 그늘을 가리켰습니다. 둘은 바삐길을 걸어가던 중 문득 땅 위에 개미 무리를 보았어요. 준영이 무심코 발을 내디디며 개미를 밟아 뭉갰습니다. 연지는 가슴이 철렁하며 말하였어요. 나리, 작은 생명도 소중하지 않소. 준영은 어리둥절하며 웃었답니다. 이런 개미 따위가 어찌 생명이라 하겠소. 처자, 너무 마음 쓰지 마시오. 연지는 그의 말에 정이 뚝 떨어졌어요. 생명은 크고 작음이 없고 모두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영은 당황하며 변명을 하려 했어요. 내가 실수했소. 처자, 기분 풀고 오늘 밤 내게 시간을 더 주시오. 연지는 고개를 저으며 답하였어요. 나리는 좋은 분이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나와 맞지 않소. 연지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그리하여 준영의 마음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연지는 준영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답니다. 그날 밤 연지는 초가집 마루 끝에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희뿌연 달빛 아래 그녀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지요. 옆집 혜순인 아이 셋을 낳아 살림이 늘고 산 너머 일심인 올가을에 혼인하게 생겼는데 전 어째 좋은 짝을 만나기가 이리도 힘들까요? 좋은 인연은 애초에 제 몫이 아니었나 봅니다. 차라리 마음 접고 삭발하여 절로 들어가야 할까 봅니다. 뱀신령은 산속에서 그 모습을 보며 머리를 긁었어요. 또 차였구나. 이 효녀의 짝을 찾는 것이 어찌 이리 까다로운가. 재물 많고 순진한 청년도 안 되다니. 뱀신령은 마지막 카드인 3년 전 부인을 잃은 고관 김대순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호랍이라지만 높은 벼슬에 인품이 좋은 사람으로 어쩌면 연지와 잘 어울릴 것도 같았지요. 김대순은 3년 전 부인을 잃고 어머니 병시 중에 전념하는 이였어요. 대순의 어머니는 대쪽 같은 성정이라 웬만한 하인들이 드는 시중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지요. 그리하여 참하고 고운 여인으로 어머니 병시중을 들을 처자를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안악들의 소문을 통해 연지의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효녀로 소문난 연지라면 어머니를 잘 보살피겠구나. 그는 마을을 수소문하여 연지의 초가집을 찾았습니다. 어느 쌀쌀한 아침, 연지는 마당에서 아버지의 약을 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약 냄새가 마당을 은은히 채웠답니다. 그때 말끔한 비단옷을 입은 중년 사내가 마을 사람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연지 처자, 한양의 김대순 나리올시다. 마을 사람이 소개하자 연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김대감은 단정한 풍채에 눈빛이 깊고 따뜻했답니다. 김대감은 연지 앞에 서서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어요. 연지 처자, 그대의 효심 소문을 듣고 육조거리에서 찾아왔소. 내 어머니의 병시중을 부탁드리고자 하오. 그의 말투는 진중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던 것이었지요. 연지는 당황한 마음에 약을 젓던 손을 멈췄어요. 저 같은 미천한 이가 어찌 고관 나리 댁 마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김대감은 부드러운 미소로 답하며 한 발짝 다가왔어요. 그는 돌담 옆에 서서 차분히 말을 이었답니다. 내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시고 성미가 까다로우시다 보니
그간 수많은 이들이 어머니의 수발을 들었으나 모두 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았소. 어머니는 정성과 진심이 담긴 손길을 원하시는데 그런 이는 찾기 어렵더이다. 그의 눈빛은 잠시 어두워졌지만 곧 연지를 바라보며 밝아졌어요. 허나 마을 사람들에게 그대의 이야기를 들었소. 아버지를 위해 약을 다리고 집안을 홀로 꾸려가는 그대의 효심이야말로 내 어머니가 찾던 바로 그 진심이라 생각하오. 연지는 그의 말에 마음이 살짝 흔들렸지만 여전히 망설였어요. 김대감 나리, 말씀은 고맙소만. 저는 병든 아버지와 어린 동생들을 두고 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집안 살림이 넉넉치 않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요. 김대감은 연지의 걱정을 읽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어요. 연지 처자, 내 그대 사정을 이미 알고 왔소. 그대가 내 어머니를 정성껏 돌봐준다면 가족의 생계는 내가 책임지겠소. 약값부터 곡식, 옷감까지 넉넉히 드리리다. 연지는 그의 말에 숨을 멈췄어요. 아버지의 약값과 동생들의 끼니를 걱정하던 그녀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던 것이었지요. 나리, 그게 참말이옵니까? 저 같은 이에게 어찌 그런 큰 은혜를.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살짝 고였답니다. 김대감은 따뜻한 미소로 답하였어요. 연지 처자, 그대의 효심이 내 어머니를 기쁘게 한다면 그 보답은 내가 반드시 지키리다. 부디 늙은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그대의 가족을 위해 내 청을 들어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연지의 가슴을 울렸어요. 연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답니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 동생들의 배고픈 얼굴, 그리고 자신의 외로운 밤들이 떠올랐어요. 김대감 나리, 나리의 진심이 느껴지옵니다. 허나 이 큰 결정을 곧바로 내릴 수는 없사오니 하루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조심스레 말하였어요. 김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답니다. 그리하시오. 내일 다시 찾아오리다. 그대의 선한 마음이 내 어머니의 마지막 날들을 따뜻하게 해주길 바라오. 그는 예를 갖춰 인사하고 마을 사람과 함께 떠났어요. 연지는 약을 다리는 불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던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연지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김대감 집으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김대감의 저택은 소박했지만 정갈한 기품이 흘렀어요. 연지는 매일 김대감 어머니 곁에서 약을 다리고 손발을 주물러 혀를 풀어드렸어요. 창호지를 뚫을 듯한 매서운 바람이 부는 어느 날 새벽 김대감의 어머니가 고열에 시달리며 신음하였습니다. 연지는 촛불을 밝히고 찬물에 적신 무명천으로 김대감 어머니의 이마와 목을 조심스레 닦았어요. 마님, 조금만 참으시어요. 곧 열이 내릴 것입니다. 연지는 1시간마다 물수건을 갈아가며 마님의 뜨거운 몸을 식혔습니다. 새벽녘 마님이 기침하며 토하자 연지는 망설임 없이 손으로 받아내고 깨끗한 천으로 닦아드렸어요. 마님, 제가 곁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곧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다행히 까다로운 마님은 연지의 지극정성에 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김대감의 어머니는 기력을 조금 되찾고 연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내가 아니었다면 이 늙은이가 어찌 버텼겠느냐. 진심 어린 내 마음과 부드러운 손길에 감동하였구나. 연지는 얼굴을 붉히며 답하였습니다. 마님, 과찬이십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김대감을 불러 말하였습니다. 대순아, 어디서 이렇게 귀한 처자를 데려왔느냐. 연지 같이 알뜰하고 섬세한 여자를 내 짝으로 들였으면 좋겠구나. 이 늙은이가 연지 덕에 기력이 돌아왔어. 김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어머니, 연지 처자가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십니다. 연지는 멀리서 그 말을 들으며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연지가 한양의 김대감 댁에서 노부인의 병시중을 든 지 반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이었지요.
연지의 정성과 따뜻한 손길 덕에 김대감의 어머니 병세는 점점 나아졌답니다. 노부인은 이제 연지를 딸처럼 여기며 그녀의 말 한마디, 손길 하나에 미소를 띠곤 하였어요. 그 세월 속에서 김대감과 연지도 어느덧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답니다. 김대감은 연지의 선한 마음과 지혜에 끌렸고 연지는 그의 진중한 성품과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었지요. 김대감은 기회를 엿보며 연지에게 청혼을 할 마음을 굳히고 있었어요. 그는 달빛 아래 연지와 마주할 때면 가슴이 쿵쾅이며 말문이 막히곤 하였답니다. 어느 날 노부인은 연지와 김대감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녀는 약해진 목소리에도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하였답니다. 내 이 늙은이가 너희에게 부탁 하나 하려 한다. 노부인은 연지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어요. 연지야, 내 덕에 내가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었구나. 내 아들 김대감은 마음이 깊지만 홀로 외로이 지내는 것이 늘 내 걱정이었지. 너희 둘이 서로를 아끼는 마음 내가 다 보았다. 부디 혼인하여 서로의 그늘이 되어주렴. 연지는 얼굴이 붉어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였지요. 마님, 저 같은 미천한 이가 어찌. 김대감은 조심스레 첨언하였어요. 어머니, 저도 연지 처자를 마음 깊이 아끼고 있습니다. 허나 연지 처자의 마음이 준비되길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옵니다. 연지는 김대감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을 결심한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답니다. 나리의 따뜻한 진심과 마님의 자애로움에 소녀의 마음이 움직였사옵니다. 소인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나리 같은 분이라면 제 일생을 바쳐도 좋을 듯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약속을 나누었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달빛처럼 은은한 따스함으로 가득 찼던 것이었지요. 며칠 뒤 김대감 댁에서 연지와 김대감의 혼인 소식이 마을로 퍼져나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연지의 효심이 이런 큰 복을 불러왔다며 입을 모아 칭찬하였답니다. 연지 처자가 김대감 댁 마님을 살렸으니 그 보답으로 혼인을 하게 되었구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야. 라며 마을이 떠들썩했답니다. 연지는 아버지와 동생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는 기뻐하며 말하였답니다. 연지야, 내 선한 마음이 너를 좋은 곳으로 이끌었구나. 연지와 김대감은 곧 혼례를 준비하며 마을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삶을 약속하였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 고요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저택 앞에서 거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연지야, 너의 하나뿐인 오라버니가 왔다. 연지가 마당으로 나가보니 허름한 옷차림의 사내가 문지기를 밀치며 서 있었답니다. 그는 연지의 사촌 오빠 상필로 3년 전 마을을 떠나 운종가에서 장사를 하던 자였지요. 그의 눈은 교활하게 번쩍였어요. 연지는 얼굴이 굳으며 물었습니다. 상필 오라버니, 여긴 어쩐 일이야? 상필은 입꼬리를 올리며 다가왔어요. 연지야, 이제 곧 고관대작과 혼인한다는 내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더구나. 얼굴에 기름기가 가득한 것을 보아하니 그 소문이 정녕 사실인가 보구나. 연지는 미간을 찡그리며 답했지요. 오라버니, 그것이 오라버니와 무슨 상관이야? 상필은 코웃음을 치며 가까이 다가섰답니다. 너 같은 계집이 고관 곁에 붙어 뭔가 꿍꿍이가 있지 않겠니? 나도 한몫 챙기러 왔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펴졌습니다. 김대감이 마당으로 나와 상필을 매섭게 쳐다보았답니다. 그대는 누구인데 아침부터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가? 상필은 꼬리를 내리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연지 사촌 오빠입니다. 연지와 어렸을 때부터 동고동락하며 지내 친남매와 다름이 없지요. 우리 연지를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찾아뵈었습니다. 김대감은 상필의 간사한 말투에 눈을 가늘게 뜨며 답했어요. 연지를 아낀다면 소란 피우지 말고 아침상이나 받고 조용히 물러가시오.
김대감의 무게감 있는 목소리는 상필의 건들거림을 제압했습니다. 상필은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대감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연지야, 오라버니가 곧 다시 찾을 테니 기다려라. 그는 교활한 미소를 남기고 저택을 떠났지만 눈빛은 독사처럼 번쩍였답니다. 연지는 상필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오라버니가 무슨 꿍꿍이를. 며칠 뒤 상필은 다시 저택 근처에 나타났어요. 그는 연지를 몰래 불러 마을 어귀의 나무 그늘로 데려갔답니다. 연지야, 솔직히 말해라. 무슨 수로 내가 저런 고관과 혼인한단 말이냐? 상필의 목소리는 상기되었고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어요. 내 말 잘 들어라. 김대감 저택에 금은보화가 많다던데 너가 몰래 한두 개만 빼와서 이 오라버니에게 다오. 내 우리 연지도 섭섭치 않게 한 몫 챙겨주지. 연지는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도둑질이라도 하자는 거야? 상필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지요. 도둑질이라니 거창한 말 하지 마. 내 손에 똥 묻히기 싫으면 그냥 저택 문을 살짝 열어주고 내가 값진 물건 하나만 챙기도록 도와주면 돼. 이 오라버니가 노름판에 가서 10배로 불려서 돌아오마. 연지는 손이 떨렸어요. 오라버니, 어찌 그런 터무니없는 짓을. 나는 이제 곧 이 집의 안주인이 된다고. 내가 무엇이 아쉬워서 도둑질해. 상필은 이를 악물며 으르렁거렸어요. 연지야, 저렇게 지체 높으신 분이 너 같은 천한 것과 왜 혼인하겠니? 병든 어머니 수발을 공짜로 잘 들게 하려고 술을 쓰는 거야. 두고 봐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너를 헌신짝 버리듯 버릴 것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한 몫 챙기자꾸나. 연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단호히 답했어요. 오라버니 같은 혈육 필요 없어.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당장 꺼져. 그래,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나중에 버림받고 그제서야 후회하지 마렴. 상필은 눈을 부라리며 소리치고 사라졌답니다. 연지는 혼란스러웠어요. 김대감님이 정녕 그런 꿍꿍이로 나와 혼인하는 것은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그 따뜻한 눈빛은 진심이었을 거야. 그날 밤 꿈속에서 또다시 은빛뱀이 나타났어요. 뱀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답니다. 연지야, 내 마음을 믿거라.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야. 연지는 잠에서 깨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뱀 신령이시여 용기를 주세요. 그녀는 손을 모아 기도했지요. 다음 날 연지는 김대감의 저택으로 찾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감, 드릴 말씀이 있어요. 김대감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레 물었답니다. 연지, 무슨 일 있소? 눈이 왜 그리 충혈되었소? 연지는 숨을 고르며 상필의 계략을 털어놓았어요. 제 사촌 오라버니가 대감 저택의 보물을 훔치려 해요. 저를 끌어들였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대감께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김대감은 연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연지, 그대가 이렇게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소. 그대의 맑은 마음, 처음부터 믿고 있었소. 그는 단호히 덧붙였지요. 상필이란 자는 내가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게나. 김대감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연지, 걱정하지 말고 혼인 준비와 양가, 부모님 건강 회복에 전념을 다해 주시오. 그리하여 김대감은 관아의 상필의 계략을 고하고 김대감의 집을 철통같이 지켜달라고 당부하였답니다. 며칠 뒤 김대감은 연지를 저택 마당으로 불러 말했어요. 연지, 이제 어머니 병세도 많이 좋아지셨으니 살아생전에 혼례를 치르고 싶구려. 연지는 얼굴을 붉히며 답했어요. 대감, 저 같은 미천한 것을 이리 마음 써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많이 부족하겠으나 최선을 다해 대감을 보필하겠습니다. 둘은 달빛 아래 손을 맞잡았어요. 어머니는 방에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답니다. 이제 이 늙은이도 편히 눈 감겠구나. 산속 샘물 곁에서 뱀 신령은
은빛뱀의 모습으로 물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연지의 짝을 찾았구나. 그대가 덕을 쌓은 것이 복으로 돌아온 것이야. 연지의 선한 마음과 효심은 진정한 사랑과 좋은 배필을 불러왔어요. 이는 착한 행동이 운명을 바꾸고 진심이 결국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주지요. 젖동냥하는 과부의 운명. 옛날 어느 고을, 산자락이 포근히 감싸 안은 아담한 마을이 있었답니다. 그곳에서 순덕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지요. 그녀는 무뚝뚝한 남편과의 삶이 너무나도 지루하여 순덕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지요. 혼인한 지 5년 두 사람 사이엔 아이가 없었고 그 빈자리는 날이 갈수록 무겁게 느껴졌던 것이었죠. 그날 아침도 순덕은 물동이를 이고 샘터로 향하였답니다. 새벽녘의 쌀쌀한 공기가 그녀의 볼을 스치며 지나갔고 멀리 들판에서는 농부들이 이른 일을 시작하고 있었지요. 샘터에 이르자 순덕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저도 모르게 밭에서 일하는 남편 만석을 향하였어요. 만석은 땀을 흘리며 괭이를 휘두르고 있었지만 순덕의 시선을 느끼지 못한 듯 고개를 들지 않았답니다. 순덕은 가만히 한숨을 내쉬며 물을 떴지요. 내가 더 잘하면 남편도 부드럽게 나를 대하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이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석이 밭에서 돌아오자 순덕은 따뜻한 밥과 국을 내놓았답니다. 하지만 만석은 말없이 밥을 먹고 한마디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순덕은 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애타는 마음과 외로움이 뒤섞여 있었죠. 아이만 있었다면 그이도 나를 이렇게 외면하진 않았을 텐데.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 그녀가 아는 유일한 길이었답니다. 그날 오후 순덕은 마을 안악들과 함께 빨래터에서 빨래하였어요. 순덕아, 만석이 조금 무뚝뚝해도 할 일은 하지?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니지? 한 안악이 웃으며 말하였지요. 그럼 아직 젊은데 말이 없다고 사내구실을 안 할까? 만석이 힘도 세 보이는구먼. 이때 옆집 사는 점순네가 실눈을 뜨며 입가에는 미소를 머금고 말하였답니다. 혹시 밤에 살짝 나가는 것은 아니지? 점순네의 농담에 다른 안악들이 깔깔거리며 웃었고 순덕은 하던 빨래를 챙겨 집으로 돌아와 버렸답니다. 순덕은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악들의 말이 특히 점순네가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었지요. 순덕은 한번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지는 터라 잠이 들었을 때 남편이 밖으로 나가는지 어떤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었지요. 그런 생각에 머물며 잠시 쉬고 있을 무렵 멀리서 만석이 친구인 칠석이 헐레벌떡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순덕 씨, 일이 났소. 칠석의 다급한 목소리에 순덕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무슨 일이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칠석은 숨을 고르며 말하였습니다. 만석이 한양으로 장사하러 간다고 집안 가산을 정리하고 내일 떠난다고 하오. 순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답니다. 한양이라니 그 먼 곳으로 떠난다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도 없었죠. 그녀의 손에 들린 빨래 바구니가 힘없이 툭 떨어졌던 것이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만석이가 짐을 꾸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래요? 갑자기 한양으로 떠난다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죠.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양에서 친구가 연락이 왔소. 좋은 기회가 있으니 함께 장사를 하자고. 잘만 되면 우리도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요. 순덕은 더 묻고 싶었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에 입을 다물었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한양으로 떠나는 만석이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홀로 남을 자신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던 것이었죠. 마치 돌덩이처럼 그녀의 가슴에 얹혀 있었지요. 이렇게 떠나면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 졸이며 서운한 마음을 달래고 있을 때 만석은 오랜만에 순덕이 곁으로 다가왔어요. 순덕이. 만석이 낮은 목소리로 순덕을 부르며 순덕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만석의 손길에는 미안함이, 순덕의 눈빛에는 애틋함이 담겨 있었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를 따뜻하게 안았고 긴 시간의 사랑이 이루어졌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편의 품은 너무 황홀하였던 것이었지요. 그것이 남편과의 마지막 밤이 될 것이라고는 모른 채 그렇게 짧게만 느껴졌던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만석은 길을 나섰답니다. 순덕은 마당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서방님, 몸 조심하시고 꼭 무사히 돌아오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희미하게 퍼졌답니다. 만석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듯하였죠. 곧 그는 산길 너머로 사라졌고 순덕은 홀로 남아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었답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의 허전함을 남편의 땀냄새 밴 옷을 끌어안고 스스로를 다독였던 것이었어요. 한양으로 떠난 지 석 달이 넘도록 잘 갔다는 소식 한 장 오지 않았지요. 혹여 그이가 나를 잊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생각이 스치자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어요. 마을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지만 순덕의 세상은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만석의 빈자리는 집안을 더 춥게 만들었죠. 만석이 한양으로 떠난 지 어느덧 반년이 흘렀답니다. 남편이 떠나고 소식이 없자 순덕은 기운도 빠지고 힘이 없어 시름시름하였어요. 그렇게 반년이 흐르자 순덕의 뱃속에서 꿈쩍거리는 태동이 요동쳤고 순덕은 알았지요. 남편이 떠나기 전날에 뜨거운 사랑이 가져다준 결실이 악이었다는 것을. 순덕의 배는 제법 불러와 있었고 그녀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즐겁고 행복했답니다. 마을 장터에서 채소를 팔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났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미소가 떠올랐답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나에겐 희망이 있는 거야. 순덕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날도 순덕은 장터에서 채소 바구니를 내려놓고 손님들을 맞았어요. 햇살이 따가운 한낮 마을 안악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순덕이, 저기 배가 제법 불러왔네. 근데 만석이 그이는 한양에서 뭐 한다던? 한 안악이 궁금한 듯 물었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은 순덕의 가슴을 찔렀지요. 쯔쯔 들어보니 장사가 잘 안 된다더라. 기생집 드나들며 술독에 빠져 산다던데. 또 다른 안악이 혀를 차며 말하였답니다. 순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쥔 채소가 툭 떨어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꾹 다물었답니다. 그럴 리 없어. 그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애써 부정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에 잠겼답니다. 만석의 소식은 반년이 지나도록 한 통도 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바빠서 그러려니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이 커졌지요. 서방님, 잘 지내고 있는 거지요? 우리 아이를 위해 무사해야 할 텐데. 아이 소식이라도 알게 되면 기뻐할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던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순덕은 이를 악물고 눈물을 닦아냈어요. 내가 약해지면 안 돼. 이 아이를 지켜야 하니까. 그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다음 날 순덕은 평소처럼 장터로 향하였답니다. 채소 바구니를 들고 느린 걸음으로 마을길을 걷던 그녀에게 이웃 안악 하나가 다급히 다가왔어요. 순덕아, 큰일이다. 한양을 오가는 장돌뱅이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만석이 장사가 망했다는 말도 있고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말도 있고 죽었다는 말도 떠돌아서 도대체 무슨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구먼? 그런데 만석이한테는 소식이 아예 없는 거야. 순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리며 주저앉을 뻔하였답니다. 그녀는 손으로 배를 감싸며 애써 숨을 골랐어요. 아니야.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은 이미 그녀의 마음을 집어삼키고 있었던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문틀을 잡고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답니다. 대체 무슨 일이오? 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거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어요.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쓰다듬으며 다짐하였죠. 어떤 소식이든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채소를 정리하던 순덕에게 칠석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순덕이 큰일 났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답니다. 순덕은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죠. 무슨 일이오? 서방님 소식이라도 있는 것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어요. 칠석은 고개를 떨구며 말하였답니다. 한양에서 소식이 왔는데 만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대. 그 말은 마치 벼락처럼 순덕의 가슴을 갈랐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문틀을 잡았고 손끝이 차갑게 떨렸던 것이었죠. 그럴 리 없소. 그이가 그렇게 떠날 리가 없어요. 잘못 들은 거 아니오? 순덕이 애써 부정하며 물었지만 장정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인편으로 온 소식이오. 틀림없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배를 감싸 안았어요. 이럴 수가. 우리 아이가 아버지 없이 태어나야 한다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죠.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방 안에 홀로 앉아 만석의 옷을 꺼내 안았답니다. 서방님, 왜 날 두고 갔소? 이 아이와 나를 두고 우리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떠나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끝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곧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닦았답니다. 약해지면 안 돼. 이 아이를 위해 내가 살아야 해.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다짐하였죠. 뱃속의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자 순덕의 눈에 다시 힘이 깃들었답니다. 몇 달이 지나 마침내 출산의 날이 다가왔지요. 이웃 산파의 도움으로 순덕은 힘겨운 진통 끝에 아들을 낳았답니다. 산파가 아기를 안겨주자 순덕은 땀에 젖은 얼굴로 미소를 지었어요. 개똥아, 내 아들. 그녀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으며 속삭였죠.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따뜻한 기쁨이 그녀를 감쌌던 것이었답니다. 그러나 홀로 아이를 키우는 삶은 절대 쉽지 않았어요. 순덕은 낮에는 갓난 아이를 들쳐 업고 밭에서 일하고 밤에는 쑥바지를 하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개똥이를 키웠답니다. 손이 갈라지고 어깨가 뻐근했지만 개똥이가 잠든 모습을 볼 때면 모든 피로가 녹아내렸지요. 개똥아, 너만 있으면 어미는 뭐든 할 수 있어. 고된 노동 속에서도 개똥이의 웃음은 그녀의 유일한 위로였죠. 그날 밤 순덕은 등잔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며 개똥이를 재우고 있었어요. 달빛이 창호지를 비추는 고요한 순간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거친 그림자가 드리워졌답니다. 순덕이 놀라 고개를 들자 낯선 사내가 그녀와 개똥이를 포대기에 휘감아 어깨에 짊어졌어요. 뭐 하는 짓이오? 순덕이 소리쳤지만 사내는 말없이
어둠 속으로 달려갔던 것이었죠. 산길을 달리는 동안 순덕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답니다. 개똥이를 꼭 끌어안은 그녀의 머릿속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이자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지? 개똥이가 다치면 어쩌나? 그녀는 이를 악물고 개똥이를 지키려 애썼죠. 마침내 사내가 멈춘 곳은 산 중턱의 초가집이었답니다. 포대기가 풀리자 순덕은 떨리는 눈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눈앞에는 덩치 큰 사내가 서 있었고 아랫목에는 갓난아기가 울부짖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당신은 누구요? 왜 우리를 데려왔어?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따졌어요. 사내는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답니다. 부인, 미안하오. 내 아기 어미가 며칠 전 세상을 떠났소. 젖줄 사람이 없어 아이가 굶고 있소. 제발 저 아이에게 젖을 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순덕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아무리 급하다지만 이 무슨 짓이오? 내 아이가 다칠 뻔했어. 그녀는 개똥이를 꼭 안으며 소리쳤답니다. 김서방은 무릎을 꿇고 애원하였어요. 내가 잘못했소. 자식이 굶으니 미쳤나 보오. 부인, 제발 아이만 살려주시오. 순덕은 그의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아랫목에서 울부짖는 갓난아기를 보자 가슴이 저릿했답니다. 그 울음은 개똥이의 울음과 다르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죄가 없지. 어미로서 이 울음을 외면할 순 없어. 그녀는 갈등 끝에 결심하였죠. 순덕은 돌아앉아 김서방의 아이에게 젖을 먹였답니다. 아이가 젖을 빨며 울음을 멈추자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던 것이었죠. 그 사이 김서방은 보쌈의 피로와 마음고생에 지쳤는지 벽에 기대 잠이 들었어요. 순덕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개똥이를 안고 몰래 방을 빠져나와 산 아래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달빛이 그녀의 길을 비췄지만 낯선 산길은 두렵기만 했어요. 개똥이를 지켜야 해. 집으로 돌아가야 해. 그녀는 이를 악물고 산 아래로 달렸죠. 개똥이의 작은 숨소리가 그녀의 유일한 위로였답니다. 하지만 달아난 지 얼마 안 되어 뒤에서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서방이 잠에서 깨어나 그녀가 없는 걸 눈치챈 것이었죠. 순덕의 심장이 쿵쾅거렸답니다. 김서방은 집 밖으로 뛰쳐나와 두리번거리다 달빛에 비친 순덕의 그림자를 발견했어요. 부인, 그쪽은 위험하오. 그가 소리쳤지만 순덕의 귀에는 그저 추격하는 발소리만 들렸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더 빨리 달렸죠. 김서방은 순덕이 벼랑으로 향하는 걸 보고 다급히 쫓아갔어요. 부인, 멈추시오. 그쪽은 낭떠러지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순덕은 도망의 공포에 사로잡혀 그 말을 듣지 못했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흔들렸고 개똥이의 작은 손이 그녀의 목을 꽉 잡았죠. 김서방은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따라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발이 돌부리에 걸리며 균형을 잃었답니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김서방은 천길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던 것이었죠. 순덕은 뒤를 돌아 김서방이 벼랑 아래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답니다. 세상에, 저 사람이 죽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개똥이를 아는 팔에 힘이 들어갔죠. 공포와 충격이 그녀를 짓눌렀지만 문득 김서방의 갓난아기가 떠올랐어요. 저 아이는 이제 혼자야. 아버지까지 잃었어. 순덕의 가슴이 저릿했답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죠. 내가 저 아이를 버릴 순 없어. 개똥이와 같은 아기잖아. 순덕은 개똥이를 안고 천천히 김서방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달빛이 그녀의 발걸음을 비추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답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울고 있는 갓난아기를 보았죠.
그 울음은 그녀의 모성애를 다시 일깨웠어요. 가엾은 것. 순덕은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였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그녀는 두 아이를 지키며 앉아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하나 그녀는 고민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개똥이와 갓난아기는 나란히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과 무거운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김서방은 죽었으니 이 아이는 내가 키워야겠지. 순덕은 갓난아기를 내려다보며 이름을 지었답니다. 둥아, 이제 내가 내 어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두 아이를 키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순덕의 마음은 이미 흔들림 없었답니다. 순덕은 개똥이와 둥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을길을 걷는 그녀의 등에는 개똥이가, 품에는 둥이가 안겨 있었죠. 이웃 아낙 하나가 그녀를 보고 놀라 물었답니다. 순덕아, 아기가 또 있네? 이 아이는 누구야? 순덕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하였어요. 예. 업둥이요. 누가 문 앞에 두고 갔어요. 그녀는 김서방의 일을 말하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지나갔답니다. 안악은 혀를 내두르며 말하였어요. 업둥이라니. 옛말에 업둥이는 복덩이라 했지만 아비도 없어 한 명도 힘들 텐데 업둥이까지. 두 명을 키우려면 더 힘들겠지만 잘 키워봐. 순덕아.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던 것이었죠. 집에 돌아온 순덕은 두 아이를 나란히 재웠답니다. 개똥이의 작은 손이 둥이의 뺨을 스치자 둘 다 까르륵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덕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죠. 개똥아, 둥아 너희가 내 전부야. 그녀는 두 아이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에는 걱정이 차올랐어요.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느라 손이 갈라지고 몸이 지친 그녀였지만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볼 때면 힘이 솟았던 것이었답니다. 순덕은 개똥이와 둥이를 품에 안고 고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두 아이의 웃음은 그녀의 지친 몸을 일으키는 힘이었죠. 그날 아침 순덕은 장터로 채소를 팔러 가기 전 두 아이를 재우며 속삭였어요. 개똥아, 둥아, 어미가 곧 돌아올게. 달빛이 창호지를 비추던 그때 멀리 산중턱의 초가집에서는 기적처럼 살아난 김서방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답니다. 벼랑에서 떨어졌지만 나뭇가지에 걸려 목숨을 건진 그는 사흘을 산속에서 헤맨 끝에 집에 닿았던 것이었죠. 김서방은 문을 열자마자 텅 빈 집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둥이 어디 있는 것이냐? 그는 절망하며 중얼거렸답니다. 곧 그의 머릿속에 순덕의 얼굴이 떠올랐죠. 혹시 그 부인이? 그는 힘없는 다리로 순덕의 집을 향해 달려갔어요. 마을 어귀에 이르러 그는 순덕의 집 창문 너머로 그림자를 보았답니다. 순덕이 둥이를 안고 미소 짓는 모습, 그리고 개똥이와 둥이가 서로 눈을 맞추며 까르륵 웃는 장면이 그의 눈에 들어왔죠.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수가. 김서방의 눈에 눈물이 고였던 것이었답니다. 김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순덕이 문을 열자 죽은 줄 알았던 그가 서 있는 모습에 깜짝 놀랐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죠. 김서방은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어요. 낭떠러지에서 나뭇가지에 걸려 겨우 목숨을 건졌소. 부인, 내 아기를 살려줘서 고맙소. 보쌈한 건 정말 잘못했소. 그는 무릎을 꿇고 사죄했답니다. 순덕은 그의 몰골을 보자 화가 풀리며 연민이 생겼어요. 하지만 곧 걱정이 밀려왔죠. 고사의 둥이와 정이 든 순덕은 이제 어쩌려오? 젖줄 사람도 없는데. 그녀는 둥이를 내려다보며 말했답니다.
김서방은 순덕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부인, 우리 둥이를 이렇게 살려준 것만으로도 은혜가 큰데 내가 뭐라 하겠소.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순덕은 잠시 생각하다 말하였답니다. 지금 둥이를 데려가도 마땅히 방법이 없을 테니 젖을 뗄 때까지 내가 키우겠소. 김서방은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 숙였어요. 부인, 정말 고맙소. 이 은혜 평생 갚겠소. 그는 진심으로 다짐하였답니다. 순덕은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던 것이었죠. 그날부터 김서방은 순덕의 집을 드나들며 장작을 패고 물을 길었어요. 순덕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의 묵묵한 도움에 점차 마음이 열렸답니다. 이 사람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구나.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죠. 순덕의 집은 개똥이와 둥이의 웃음으로 조금씩 따뜻해졌답니다. 김서방이 돌아온 뒤 그는 날마다 순덕의 집을 찾아 장작을 패고 물을 길었어요. 그의 묵묵한 도움은 순덕의 고된 삶에 큰 숨통을 틔워주었죠. 어느 아침 순덕은 두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 김서방이 장작을 패는 소리를 들었어요. 개똥아, 둥아, 천천히 먹어. 그녀는 아이들을 다독이며 문 밖을 내다보았답니다. 김서방은 땀을 흘리며 힘껏 도끼를 휘두르고 있었죠. 순덕은 문득 그에게 밥 한 그릇을 차려 내놓았어요. 둥이 아버지, 잠시 쉬면서 밥이나 드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답니다. 김서방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부인, 밥까지 신경 써주시고 정말 고맙소. 그는 밥을 먹으며 둥이와 개똥이를 바라보았답니다. 날이 갈수록 김서방은 순덕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는 밭일을 돕고 개똥이와 둥이를 돌보며 순덕의 짐을 덜어주었답니다. 어느 날 순덕이 장터에서 돌아오자 김서방이 개똥이와 둥이를 마당에서 재우고 있었어요. 부인,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따로 없구려. 그가 나지막이 말하자 순덕은 미소 지으며 답했죠. 혼자서 키웠으면 힘들었을 텐데 둥이 아버지가 도와주시니 아이들이 편안하게 잘 크는 것 같아요. 고맙소. 김서방.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서로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답니다. 순덕은 김서방의 헌신을 보며 그의 됨됨이를 새삼 생각했어요. 보쌈은 잘못이었지만 그건 자식을 살리려는 마음이었지. 그녀는 그의 절박했던 눈빛을 떠올리며 이해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저녁 김서방이 순덕이에게 말하였어요. 부인, 내가 이렇게 드나들며 도와도 괜찮겠소. 혹여마을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죠. 당신이 아이들을 위해 애쓰는 걸 보면 나도 마음이 편해지오. 그걸로 됐소. 김서방은 그 말에 눈가가 촉촉해졌답니다. 부인, 내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소. 그는 진심으로 다짐하였던 것이었죠. 순덕의 집은 이제 외롭지 않았어요. 김서방의 웃음과 아이들의 재롱이 집안을 채웠답니다. 하지만 순덕은 알지 못하였어요. 이 새로운 인연이 또 다른 시련을 불러올지 아니면 더 큰 행복을 안겨줄지 마을 어딘가에서 새로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순덕의 집은 개똥이와 둥이 그리고 김서방의 도움으로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갔답니다. 하지만 고요한 마을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죠. 그날 밤 순덕은 아이들을 재우고 등잔불 아래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달빛이 창호지를 비추는 가운데 갑자기 문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건장한 장정 둘이 뛰어들었어요. 어서 이 여인을 데려가. 한 장정이 소리치자 순덕은 개똥이와 둥이를 품에 안고 벌떡 일어났답니다. 너희는 누구냐? 이게 무슨 짓이오?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장정들은 거칠게 다가왔어요.
누군지는 알 것 없다. 양반님께서 당신을 보쌈하라 하셨다. 그들은 자루를 꺼내며 순덕을 붙잡으려 했죠. 순덕은 아이들을 지키려 문틀을 잡고 버텼어요. 내 아이들을 건드리지 마시오. 그녀의 외침은 간절했지만 장정들의 힘 앞에 무력했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달려왔어요. 김서방이었죠. 네 이놈들, 뭐들 하는 것이냐? 김서방이 소리치며 장정들 앞을 가로막았답니다. 그는 평소 순덕이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집 주위를 맴돌며 경계하곤 했어요. 도둑이나 보쌈꾼을 막으려 늘 눈을 빛내던 그가 마침 이 위급한 순간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내 놈은 뭐냐? 한 장정이 으르렁거렸지만 김서방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주먹을 쥐고 장정들과 맞섰답니다. 순덕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심장이 쿵쾅거렸죠. 장정들이 김서방을 밀치며 싸움이 벌어지려는 찰나 순덕이 다급히 소리쳤어요. 이분은 내 서방이요. 그 말에 장정들은 깜짝 놀라 멈칫했답니다. 김서방도 놀란 눈으로 순덕이를 돌아보았죠. 서방이 있었나? 다 틀렸군. 돌아가자. 장정들은 투덜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순덕은 숨을 몰아쉬며 개똥이와 둥이를 꼭 안았답니다. 김서방은 어색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부인 방금 그 말은? 그의 목소리는 떨렸답니다. 순덕은 쑥스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냥 급해서 한 말이오. 장정들을 쫓으려다 보니.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죠. 김서방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 말 마을에 퍼지면 소문이 날 텐데 괜찮겠소? 순덕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내 남편이라 했으니 이제 어찌하나. 하지만 김서방의 헌신적인 모습, 아이들을 지키러 달려온 그의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답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어도 되지 않을까.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죠. 김서방, 오늘 고마웠소. 당신이 아니었으면 어찌 됐을지.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김서방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었소. 부인과 아이들을 지키는 게 내 마음이니.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깊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뜨거운 눈빛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끈끈한 힘이 되었고, 순덕과 김서방의 가슴이 뜨겁게 뛰기 시작했어요. 김서방. 그녀가 나지막이 부르자 그들의 눈이 마주친 순간 말 없는 감정이 서로를 끌어당겼답니다. 순덕이는 쑥스러움에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김서방이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부인, 내가 부족하지만 개똥이의 아버지가 되어도 되겠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답니다. 순덕은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당신이라면 괜찮소. 그녀는 속삭이듯 답했죠. 그 순간 김서방은 그녀를 품에 끌어안았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뜨거운 마음을 나누었어요. 순덕의 뺨은 붉어졌고 김서방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진심이었죠. 그들의 입술이 닿았을 때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이 사라지는 듯 했답니다. 집 안에서는 개똥이와 둥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밖에서는 달이 그들의 사랑을 조용히 지켜보았던 것이었죠. 그 밤 순덕이와 김서방은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나누었어요. 등잔불이 꺼진 방 안에서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인연의 첫걸음을 내디뎠답니다. 순덕이는 그의 품에서 속삭였죠. 이제 우리 함께 가는 거요. 김서방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어요. 평생 부인 곁에 있겠소. 시간이 흘러 개똥이와 둥이는 서당에 다닐 만큼 자랐어요. 어느 맑은 날 순덕이와 김서방은 마당에서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마주 앉았답니다. 여보, 우리 애들이 저렇게 자란 게 다 당신 덕이오.
순덕이 말하자 김서방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둥이 덕이지. 그 아이가 우리를 묶어줬소. 그는 둥이를 안으며 웃었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옛말이 틀린 게 아니구나. 업둥이가 진짜 복덩이였어.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였던 것이었죠. 그렇게 순덕이와 김서방은 개똥이, 둥이와 함께 남부럽지 않게 살았답니다. 인생, 뭐 별거 있나요? 서로 의지하며 사랑으로 채우는 것, 그게 전부였죠. 그들의 이야기는 따뜻한 마을 속에서 오래도록 전해졌던 것이었답니다.